우주부터 지구 내에 살고 있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만물은 음양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간관계에 있어 덕을 베풀어야 할 땐 덕을 베풀고, 화가 날 땐 화나는 마음을 자중하고,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땐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 자체가 음양이 조화된 사람의 행동 양식이다. 아주 먼 과거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습이라고 할 수 있고, 미래에 불행한 마음을 계속 가져가느냐, 아니면 편안하고 고요한 마음가짐을 갖느냐는 오롯이 현재 마음의 음양에 달려 있다. 어느 누구도 음양이 딱 중간인 사람도 없고, 대부분 음양이 기울어져 있다. 흐르는 운기 또한 대세운의 음양에 환경에 놓여 있다. 임목부터 양기가 승천해 임묘진 사오미는 양의 마음을, 반대로 오화지장간에 있는 기토가 발동하면서 음으로 가는 준비를 한다. 양기를 마감시키는 것이다. 현실 세계에, 즉 인생의 불로장생은 없다는 뜻이다. 그리고 묘목이나 유금은 양에서 더욱 양으로, 음에서 더욱 음으로 가는 역할이기에 기토가 없다. 롤러코스터로 따지면 가장 정점에 있을 시기가 오화이고, 한창 올라갈 때 더욱 탄력을 받는 것이 묘목, 한창 내려갈 때 또한 탄력을 받는 것이 유금. 그래서 묘목은 인간관계의 시작이자 모으는 습, 유금은 인간관계의 인연을 마무리시키는 조이다. 사람이 늙어서 인생을 마감할 때 계속 습을 발생시켜 가족들을 모으고 또 모으면 남아있는 가족들은 더욱 슬플 것이고, 자신 또한 현생계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이러한 조를 바르게 행하지 않아서이다. 습은 습한 대로, 조는 조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고, 성자는 이렇게 말한다. 자식한테 기댈수록 죽음이 두려워질 것이라고. 그리고 상생이 안 되어 멈춰있는 자수, 이 자중에 기토는 없다. 음을 마감시키고 양으로 가야 하는데 명리학에서는 자중기토를 넣지 않았다. 아니, 자연의 순환이라는 진리에서 이 기토를 뺀 것이다. 지혜가 없으면 죽어서도 끝없이 자멸한다는 얘기이고, 성경에서 나와 있는 지옥의 영원성을 얘기한다. 성경을 처음 접했을 때 천국과 지옥이 어떻게 영원하냐고 나 또한 반문을 가졌던 적이 있다. 하지만 인간으로 태어나 바꾸기 어려운 불경에서의 습을 생각해 본다면 불가능한 얘기도 아니라는 것을 후에 알았다. 자살과 타살을 하게 되면 끝없이 지옥은 반복된다. 자살은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습관을 만들고, 타살은 다시 태어나도 해치고 뺏고 싶다는 생각만 하는 습관을 만든다. 자중기토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현생계에 주어진 짧은 인생에 숨겨진 엄청난 숙제일 수 있다. 죽어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어쨌든 사람 또한 음양의 한 일부분이고, 그 음양에서 놀아나고 있고, 그 음양이 맞춰지면 지혜로움을 갖출 수 있는 여유가 나오고, 음양이 깨질 땐 번뇌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이 음양 오행을 벗어나기 위해 성자들은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을까? 이것을 해탈이라고 한다. 오행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수에서 나오고, 삶을 두려워하는 것은 화에서 나온다. 임수는 블랙홀이기에 멈춰진 상태이다. 모든 오행을 모이게 하는 힘이고 상생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금생수는 결국 인간이 편하게 가기 위한 방편을 마련해 두는 것이라 상생이 안 되고, 수국화는 화를 끌어들이는 행위이기에 상극이 안 된다. 개수는 임수와 다르게 습을 발생시켜 수생목을 내면으로 만들어 간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게 없지만 임수처럼 가만히 있지는 않는다. 금생수가 잘 되어 있는 팔자가 반대편에 있는 목생화를 바라볼 땐 쟤 왜 저래 촐싹대고 방만하지? 라고 생각하고, 목생화의 입장에서 금생수를 바라볼 땐 그냥 답답하게 느껴질 것이다. 같은 사람이라고 다 같을 수는 없고 같은 생각일 수도 없다. 금생수는 인간관계를 할 때에도 결과를 생각하며 만난다. 즉 헤어질 시기를 고민하고 만난다는 것이고, 목생화는 무작정 인간관계의 습을 발생시켜 방만하게 만나는 것이다. 역시 같은 사람이라고 같은 성정을 가질 수 없는 부분이다. 만약 정간이 갑경으로 되어 있으면 무질서함 속에서 외면을 위해 새로움을 창조하는 갑목과 질서 속에서 내면을 다져가는 경금과의 만남이니 사회에 필요한 나를 만들어가는 성정이 된다. 즉 열매를 맺기 위해 인간관계를 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열매를 찾는 행위를 반복하는 삶이 된다. 여기서 개수가 있어 간목에게 수생목하면 이 간목의 외면을 더욱 굳건하게 만든다.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한 준비된 간목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 경금 개수 금생수로 특별한 지식을 만들고 타인이 따라할 수 없는 전문적 지식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아무 때나 가서 일을 한다. 여기서 정화가 있으면 이 아무 때나 가서 일을 하는 이 장소가 개수, 간목의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맞춤 일자리가 되는 것이다. 즉 전문적 지식이 정화 경금으로 기술력을 요하는 일자리가 되며 시간이 지날수록 전문적 기술을 바탕으로 한 전문적 큰 일자리로 창출이 되며 결국 성공의 인자를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인생이 된다. 혹시 개갑 정경으로 된 사주팔자인가? 지금 뭐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 당장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도 좋습니다. 사회 큰 이바지하고 가세요. 음양을 달리해서 천간에 신금과 을목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물론 음길의 극이라 성격이 약간은 까칠하고 예민하겠지만 이 또한 직업적으로 성화시킨다면 다양한 직업군에 뛰어든다는 것이다. 조습을 적절히 조절하며 딱 필요한 만큼 일하고 딱 필요한 만큼 인간관계를 하며 딱 필요한 만큼 인생을 조절하며 살아간다. 여기서 을목을 이끌어주고 습을 발생시켜주는 병화가 있다면 사회에 필요한 직업적 안목을 가지는 것이다. 여기저기 분주하게 움직임을 발생시키고 그 속에서 을목의 능력을 키우게 된다. 신금이 와서 을목을 극해야 을목은 정신 차리고 뛰어다니는 형국이다. 그래서 을목 병화가 있으신 분들은 신금이 와서 때리고 극해야 정신 차리고 목생활을 한다. 여기서 신금이 필요한 임수가 있으면 음양이 맞춰지는 것이다. 을목의 능력을 만들어 사회에 나가 취직을 해야 하는 그 자체가 신금이고 이 신금이 을목에게 큰 무대, 큰 취직 자리를 안겨다 주는 것이 임수의 역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금-을목 조합에 아주 실리적이고 딱 알맞게 살아가는 모습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럼 대충 금극목과 수국화의 인생이 나온다. 연월에 있는 것이 사회적으로 잘 쓴다는 것이니 더욱 이러한 성정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월지 지장간까지 대입하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음양이 다른 오행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간목에게 개수로 간목을 더욱 튼튼하고 지식 기반을 만들어야 하는데 임수가 있거나 을목이 병화로 성장을 도와야 하는데 정화가 있으면 위의 열간 사항보다 덜 사회적이라는 것이다. 음양의 조화에서 약간 비껴간 것이다. 그럼 마음대로 공부해서 마음대로 취직해서 마음대로 살아가면 된다. 자연을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을목이라는 식물이 태양을 봐야 열매도 튼튼하고 크고 맛있지. 실내에서 조명만 갖다 놓고 키워봤자 그 열매가 얼마나 자랄 거며 맛은 얼마나 있겠는가. 하지만 모든 열매는 나름 마음대로 큰 것이다. 그러니 마음대로 살자. 돈이 부족하면 돈을 벌면 되고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면 된다. 어머, 저 사람 성공해서 좋겠어. 생각할 시간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음양이 약간 잘못된 자신이 성공했다고 생각하자. 그럼 다 해결된다. 어차피 궁통보감에서도 나와 있지 않던가. 가을 간목은 정화와 경금으로 벽감하면 장원급제에서 정치 싸움 잘할 것이다. 라고. 세상엔 좋고 나쁨은 없다. 그저 재광구물되면 초년에 아빠와 인연이 없겠구나. 엄마랑 살아야지 생각하면 되고 경관하역 관제구설하면 그래, 이놈의 남편 조져야지. 하며 평소에 마음에 안 들었던 남편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면 된다. 상사 빠말때기를 때리든 남편 빠말때기를 때리든 때리고 나서 후회하고 반성하고 그렇게 힘든 인생 살다가 그냥 가면 아깝고 깨닫고 가면 다음 생은 편할 것이고 인간은 어디서나 음양의 조화를 일으키며 살고 있고 한남과 조습이라는 음양이 깨질 때 분명 번뇌는 온다. 이 번뇌가 나쁜 것이 아니고 항상 인간을 깨닫기 위한 자연이 준 선물이다 라고 생각하면 덜 억울할 것이다. 그리고 천간에 간목이 많을수록 화가 약하면 혼자서 놀기를 잘한다. 혼자서 뜨개질하고 혼자서 건담도 만들고 혼자서 게임도 하고 을목이 많을수록 인간관계를 도모한다.
그러니 을목이 진정한 습이다. 물론 인간관계 때문에 지긋지긋해져서 외로워질 수 있다. 병화가 많을수록 항상 인간관계를 이어가고 일도 잘 펼치며 오지랖도 잘 펼치며 살아간다. 아메리카, 유럽을 내 집 드나들듯 하는 삶이다. 정화가 많으면 조함을 발생시켜 스스로 독방을 자처하고 혼자서 열심히 뭔가를 하는 사람이다. 무토가 많으면 이 세상 모든 땅을 본인 무대로 생각하여 끊임없이 많은 경험을 쌓으며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를 만들려고 노력한다. 사람도 많이 만나고 사회적 경험도 많이 한다. 천간에 무토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큰 차이점은 무토가 있으면 경험한 것에 대해선 나름 아는 것이 많지만 경험하지 못한 것은 바보가 된다. 무토가 전체를 아우르는 성정인데 이 전체가 자기만의 세계이자 무대이다. 자신만의 무대에서는 가히 프로급으로 가고자 하는데 관심 없는 분야나 일에 대해선 전혀 경험을 쌓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 타 분야에서는 무지랭이가 된다. 마치 전자제품은 잘 다루어 박식한데 관심 밖에 있는 요리를 시키면 여보, 맛있지? 아니 너무 짠데? 아니 뭐야? 나 공대 나온 여자야. 시끄러워, 넌 처먹어. 물론 이러한 말투는 상관이 많을 때 나온다. 옛날엔 남자가 여자를 잡고 살았을 수 있지만 미래의 상관은 여자가 남자를 잡고 사는 시대가 이미 와 있다. 해주는 것을 먹는 배우자는 아주 조용히 살포시 웃으며 잠자코 먹어야 한다. 뉴피디 직전 영상에 나온 노래를 틀며 흥얼거리고 있음 숨어서 떨고 있을 것이다. Get set, ready, go! 날려, 내려, 밤을 새기, 날려, 내려, 남편 놔두고 뛰어. 기토가 많으면 딱 할 일만 하고 딱 실리적으로 살아간다. 여기서 경금을 투환시키면 아주 활동적인 성격이 된다. 경금이 많으면 치마도 잘 안 입고 외면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나 내면은 완전 남성스러움이 뿜뿜거릴 것이다. 난하고 좋아한 성격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다. 필요할 때 할 말하고 필요 없을 땐 관심 끄고 직장 상사나 남편이 정신 못 차리면 미래의 상관이 주저없이 뿜어져 나오는 것이다. 내 조한 바위 덩어리를 받아라! 나는 널 벌하러 온 저승기토다! 볼따구대로 깡냉이 털자 경금을 만나 핵주먹 됐다. 타고난 핵상과 팔자 불쌍한 남편 그거면 됐다. 날 사랑하겠냐. 이렇듯 기틀간에 경금과 간목이 만나면 멋진 인생의 열매라는 것을 맺기 위해 동분서주, 남분북주 할 것이다. 신금이 많으면 딱 좋아다. 신금 일기격에 이별을 잠시 들여다보자. 오빠 오늘 즐거워서 잘 가. 그래, 내일 또 보자. 잘 자. 오늘 왜 나 안 만났어? 어제 헤어졌어. 꺼져. 그렇다. 딱 좋아다. 누가 보면 무섭다고 할 수 있으나 한순간에 헤어질 뿐이다. 아니, 집구석 이게 뭐야? 미안. 남편 눈 깜빡여봐. 그렇다. 눈 깜빡할 새 이혼 도장을 찍고 있다. 정화는 자신이 하는 일이나 취미에 간섭을 받기 싫어서 혼자 있고 싶다면 신금은 그냥 혼자가 좋다. 딱 완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임수가 많으면 이 또한 혼자 있고 싶어한다. 사주팔자에 금이 없는 이상 자유를 만끽하고 언제 어디서 나타나고 사라지고 할지 모르는 성정이 된다. 갑자기 비 온다고 어디로 사라진다. 갑자기 날씨가 맑다고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사라진다. 재성과 관성을 일지로 깔고 있는 남편은 답답해 미칠 노릇일 것이다. 재간을 안 깔고 있어도 답답할 것이다. 임수 일기격이면 누가 봐도 럭비공이 아닌 블랙홀이다. 여자분이라면 완전 도화적 분위기를 풍길 것이고 게다가 자월이면 그 누구도 따라오질 못할 도화성을 지내게 된다. 여기서 도화는 도화살의 그 도화이다. 조용하고 은은한 분위기. 알 듯 말 듯이 아닌 모를 듯 전혀 알 길이 없는 듯한 분위기. 지나가는 남자 다 쓰러지는 분위기. 물론 다 쓰러지려면 음양의 조화가 있어야 한다.
병화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외모까지 도화가 발생한다. 참고로 주위가 온통 병화인데 임술간이면 끝없이 확산만 하는 병화의 세상에서 이를 자제하는 일을 한다. 반대로 온통 임수인데 병화일간이면 끝없이 혼자만 있는 세상에서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요즘 1인 가구나 혼자 사는 실버 세대가 늘어가는데 이들을 행복과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인월부터 묘월까지는 1인 가구들한테 정신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제공하는 일을 하고 신월부터 축월까지는 물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유통시키는 것이다. 천간에 병임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이러한 연결 역할을 한다. 개수가 많으면 순진하면서 어리숙해 보인다. 정작 자신은 안 그렇다고 할지언정 타인이 볼 땐 어리숙해 보인다. 착하며 어질게 보이는데 이는 습을 세상에 침투시키려고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정화로 수국화시키면 정화의 땡때모치처럼 단단하게 자신을 탈바꿈하는 것이다. 때로는 유연하게, 때로는 단단하게 보이도록 노력하는 삶. 열정과 냉정 사이라는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영화를 보면 재밌다. 열랭이 맞나? 때로는 치열하게 보이지만 이는 자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적극성을 띄어 싸움닭 같은 기질로도 나온다. 수국화라는 것이 정신 공간의 오름과 내림으로 시간과의 끊임없는 싸움이라고 해석하고 보다 더 빨리 성공하려고 하고 보다 더 빨리 이룩하려는 목표에서 이러한 심리가 작동한다. 금극목이라는 것이 해당 공간의 변형으로 끊임없이 공간 활용 및 공간 창출을 하려는 성질로 많은 인간관계와 사회 및 세계와의 소통을 하여 그 공간을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다. 사주팔자 해석에서 중요한 점은 사주팔자를 열어보았을 때 음양이 잘 이루어졌는지 먼저 보는 이유가 살아가는데 애로사항은 없는지 스스로 불편함을 만들며 살아가는지 보는 것이다. 음양이 깨지거나 운으로도 깨지면 스스로 불편함을 만들어간다. 사실 그 불편함은 환경에서도 오고 타인에서 나온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음양이 좋아질 때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든 불편한 사항을 다 감수하거나 긍정적으로 돌려놓는 것이다. 실제 불편한 것도 없고 편안한 것도 없으니 이 모든 마음의 조화는 스스로 일으킨다. 이렇듯 결국 오행은 음양에서 나왔고 음양이라는 것은 절대적이지 않다는 뜻이다. 음이 있으면 양이 존재하고 양이 있으면 음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 음양으로 볼 때 윤회란 결국 내가 존재해야 타인이 존재하고 낮과 밤, 남과 여, 하늘과 땅, 금목, 수화 등 원자가 존재해야 전자가 존재하듯 음양이란 습을 항상 일으키기에 인간 세계는 존재하고 윤회는 반복된다. 감사합니다.